결혼식장에 울려 퍼진 축하 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건 이상철이 아들 이지혁 곁으로 다가가 내뱉은 한마디였는데요. 혁아, 너 지금 당장 이 결혼 멈춰야 한다. 순간 이지혁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고 신부 정보와는 굳어버린 얼굴로 하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보와는 과거 학창시절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을 괴롭히던 일진무리의 중심에 있었던 거였는데요. 누구도 예상 못한 과거였고 무엇보다 이수빈은 결혼식 전까지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빠의 행복을 위해 참고 묻어두려 했는데 아버지 이상철이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결혼식장에 뛰어든 거였습니다. 이지혁은 흔들리는 시선으로 여동생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이수빈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는데요. 사실 이수빈에게도 그 시절은 너무도 큰 상처였습니다. 밝고 애교 많은 성격으로 자라났지만 학창시절에 받은 상처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오빠의 신부라니 그 충격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보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하객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였어요. 나도 많이 힘들었었고 그때 일을 왜 지금 끄집어내는 거죠? 라고 했지만 이상철은 단호했습니다. 어렸다는 말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내 딸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아느냐. 이때 지은호는 무대 뒤편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충격과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묘한 안도감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음속 깊이 지켜보던 사람이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결혼이 흔들리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성격상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객석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성재 역시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기에 만약 이 결혼이 깨진다면 지혁과 지은호 사이가 다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티를 낼 순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복잡한 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저런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려 했단 말이냐,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수군거림이 가득했죠. 김다정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조옥래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내 손녀한테 그런 짓을 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무대 중앙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정보아, 그게 사실이냐? 내가 수빈이를 괴롭혔다는 게 사실이냐? 정보아는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과 같았습니다. 이때 이지환이 나섰습니다. 그는 동생 이수빈의 손을 꼭 잡으며 형에게 말했는데요. 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가족은 내 편이야. 하지만 이 결혼, 우리 수빈이를 2번 죽이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 이 말에 이지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보아의 어머니, 그리고 하늘건설 대표의 위상까지 얽히면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양쪽 집안의 체면 문제로 번졌는데요. 특히 박진석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절친이자 회사의 중요한 인맥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이 이런 식으로 결혼을 깨게 되면 자신의 회사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걸 어떻게 돌려야 하나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밀어붙이며 비혼주의를 깨려 했던 이유조차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도망치듯 안정된 길을 선택하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의 눈빛이 지역에게 닿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흔들리는 지역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마침내 결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 결혼 오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결혼식장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정보아는 무너져 내렸고 이수빈은 오빠의 결단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다정은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이상철은 굳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아는 울부짖으며 말했는데요. 너희가 날 이렇게 버린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게 뭔지, 내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줄게. 그 위협적인 선언은 앞으로의 갈등이 단순한 과거의 상처를 넘어 권력과 돈, 그리고 복수로 이어질 거라는 걸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결혼식은 결국 파국으로 끝났고 모든 인물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은호와 이 지역 사이에는 묘한 감정의 틈이 생겼고 박성재는 다시금 자신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었으며 정보아는 무너졌지만 동시에 더욱 거칠고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수빈의 상처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갈등의 중심축이 될 거라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된 후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정보아였는데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순간에도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처럼 울고 있을 그녀가 아니었죠. 정보아는 어린 시절의 실수라 치부할 수 없는 과거가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다 그 애들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은 곧 그녀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마주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혁아,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랑이든 뭐든 가족을 두 번 울릴 수는 없으니까. 이지혁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혼주의를 깨고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가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실이 더욱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이수빈은 그날 밤 오빠의 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오빠, 사실 나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 학교에서 매일 숨고 울고 견디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오빠가 모르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오빠의 아내가 될 뻔했다니 나는 도저히 그럴 순 없었어. 이지혁은 그런 동생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너 혼자 그런 고통 안 겪게 할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가족의 상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건설과의 결혼으로 이어질 거라 예상했던 두 집안의 결합은 단숨에 무너져 버렸고 그 후 폭풍은 엄청났습니다. 박진석은 직접 아들을 불러내며 화를 냈습니다. 성재야, 내 친구가 이렇게 결혼을 날려버리면 우리 회사에도 영향이 간다. 하늘건설 쪽에서 벌써 전화가 왔다. 이건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야. 박성재는 속으로는 이 상황을 기회라 여겼지만 겉으로는 아버지 앞에서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아버지,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예요. 괜히 우리가 휘말릴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이참에 말을 잇는 대신 식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지은호를 향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이지혁의 혼란스러운 눈빛, 그리고 결국 결혼을 멈추는 결단까지 모두 지켜봤는데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이 사태의 틈을 타 이지혁에게 다가간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일지 아니면 단순한 타이밍일지 헷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에서 박성재와 마주 앉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재씨, 나는 지금 지혁 씨 곁에 있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넌 항상 남만 생각하더라. 내 마음은 언제쯤 챙길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그걸 먼저 생각해. 그러나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보아는 결혼식 이후 며칠 동안 치과하다가 결국 어머니와 회사 고위 임원들을 불러 모아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요. 이수빈 그리고 그 집안 모두 내가 가진 힘으로 무너뜨릴 거예요. 권력과 돈을 등에 업은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강호였습니다. 늘 누나 지은호와 비교당하며 불만만 쌓였던 지강호는 정보아와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도 누나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나랑 손잡으면 그 집안 흔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강호의 이런 선택은 결국 새로운 불씨를 키웠습니다. 결국 갈등의 구도는 단순히 과거의 학교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각 인물의 욕망과 상처가 얽히며 커다란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혁은 동생을 지키려 했지만 동시에 점점 깊어지는 지은호에 대한 감정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지혁 곁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지 갈등했고 박성재는 이런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어른들, 특히 조옥래와 김장수는 이 사태를 지켜보며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옥래 여사, 이 집안이 참 평탄할 날이 없구려. 장수 영감, 그게 인생이지. 하지만 이번엔 우리 손주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 사태 그냥 흘러가진 않을 거야. 그들의 대화는 어쩌면 앞으로 더 큰 파국을 예고하는 한 줄기 예감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면서 결혼식 파기 사건은 단순히 한 커플의 불행한 결말이 아니라 여러 집안과 인물들의 욕망, 상처, 복수가 얽히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보아의 복수, 지강호의 배신, 박성재의 욕망,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의 미묘한 감정선이 앞으로 서로 부딪히며 파란을 몰고 올 텐데요. 결혼식 파국 이후 며칠이 지나자 도시 한복판에서는 전혀 다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 이지혁 집안의 사적인 문제를 언론에 흘린 겁니다. 이지혁 결혼 파기 이유는 가족 문제 때문. 동생 이수빈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로 알려져라는 기사가 순식간에 메인 뉴스에 올랐습니다. 집안의 아픈 상처가 대중에게 드러나자 이상철과 김다정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괴로워했는데요. 문제는 이 기사들이 우연히 흘러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후에는 바로 정보아가 있었습니다.
정보와는 단순히 결혼 파기에서 끝내지 않고 그 집안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그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각오로 움직였는데요. 그녀는 하늘건설 내부 언론팀과 연결된 기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흘리며 이 지역 집안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강호가 그녀 곁에 나타났습니다. 나도 내 누나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지은호가 지방기둥인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나 같은 동생 때문에 늘 창피했죠. 그러니까 나도 그 애한테 복수하고 싶습니다. 정보와는 그 말에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진짜 내 편이라면 내가 가진 걸 나눠줄 수도 있지. 대신 확실하게 움직여. 그 순간 두 사람은 위험한 동맹을 맺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엄청난 파국을 불러올 씨앗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지혁은 자신의 선택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는 걸 지켜보며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특히 여동생 이수빈은 기사로 인해 또다시 상처를 받았는데요. 수빈은 오빠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오빠, 난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다시 나를 욕하고 있어. 왜 나만 계속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이지혁은 그런 동생을 안으며 반드시 이 사태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보화와 하늘건설이 가진 권력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지은호는 이지혁 곁에 있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지혁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혁씨, 지금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라도 곁에 있을게요.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은호야, 사실 나는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내가 떠올라. 그런데 내가 널 붙잡으면 넌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밀어냈던 거야. 그 말에 지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지은호가 여전히 이지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데요. 술에 취한 어느 밤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왜 하필 지혁이야? 왜 항상 내가 아닌 그 녀석을 보는 거냐?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이지혁 집안을 흠집낼 수 있는 방법을 은밀히 물었습니다. 사업과 개인적 욕망이 뒤엉켜 그의 행보는 점점 위험한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정보화가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피해자 이수빈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동창 몇 명이 나타나 증언하려 했고 그중 한 명은 우연히 지은호의 카페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수빈이를 괴롭히던 애 분명히 정보화 맞았어요. 근데 그 애 그 일 덮으려고 돈까지 뿌렸던 거 아직 기억하는 애들 많아요. 이 말은 또 다른 폭로의 가능성을 예고했고 지은호는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수빈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보화의 권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강호는 점점 탐욕에 휘말렸습니다. 정보화의 돈과 권력에 기대면서 누나 지은호를 향한 질투와 원망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그는 기자들에게 몰래 자료를 흘리며 지은호의 사생활까지 왜곡해 퍼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카페 매니저, 인테리어 디자이너,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빚더미에 앉은 집안이야. 이런 허위 기사가 나오자 지은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강호를 찾아가 따졌지만 그는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누나가 잘 나가는 척해서 내가 평생 괴로웠어.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다. 이 말은 지은호의 가슴을 무너뜨렸고 그녀는 형제간의 깊은 균열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괴로워했고 김다정은 자식들을 지키려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조홍래와 김장수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을 위해 어떻게든 힘을 보태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복수가 얽힌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지금 사랑해도 되는 걸까? 이지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게 죄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게 많다는 건 사실이지. 그래도 나는 내 옆에 있고 싶다. 이야기의 끝은 아직 멀었습니다. 정보화와 지강호의 동맹은 점점 힘을 키워갔고 박성재는 친구와 사랑 사이에서 어두운 선택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또다시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했고 이지혁은 사랑과 가족을 지키려는 싸움 속에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결혼식에서 시작된 파국은 이제 복수와 배신, 사랑과 용서가 얽힌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누가 진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모든 인물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